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요즘 어쨌거나 계속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핫한 주제인 환경, 기후 위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요새 어디 나가서 많은 분들 만나서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환경 얘기, 기후 위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학부모인 분들이 진짜 훨씬 더 관심 많으세요. 기후 위기 같은 거에. 그래서 기후 위기는 사실은 남녀노소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지만 어쨌거나 저희처럼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이 이슈에 집중하게 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경진님도 좀 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지금 말씀해주신 거 정말 공감이 되는 게요. 저도 물론 나름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고서 과거에 살아오기도 했지만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 더 이렇게까지 환경오염이 심해지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이런 고민거리를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 어머님들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굉장히 관심이 다른 분들보다도 유난히 많으신 거를 느껴서,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사실은 환경이 되게 안 좋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는 게 인간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환경이 되게 나빠진, 사실은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이 음, 무지하게 나빠진 건 누구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나 기사들 보면은 기술 발전이 환경 빌런이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이 엄청 발전을 하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AI가 다시 엄청나게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무지막지한 용량의 전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심각 오염 유발하고, 맞아요. 환경위기를 만들어내고 더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이런 기사들을 봤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한편으로는 또 그 기술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도 쓰인다. 이런 얘기 혹시 알고 계시죠? 혹시 그런 사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어, 이산화탄소 탈수를 포집한다, 수집한다,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이 있네요. 그거를 요즘에는 우리가 지구공학, 기후공학이라는 아예 하나의 학문 챕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학문 분야를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이나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지구공학, 기후공학이 과연 지구를 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것 또한,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진 건 다 인간 때문에 생긴 일인데, 결국 이것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어딜 가나 좀 그런 게 주제가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 지구를 구하는 것도 기술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걔를 이제 제거하면서 지구를 좀 이렇게 정화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또 하나가 태양 복사 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직접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좀 이렇게 일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방법, 지구공학, 기후공학의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건 연구됐던 건데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구름에 소금물을 뿌리면 온도가 좀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좀 이렇게 회복하게 만드는 지구 공학 중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어라고 검증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 소금물을 뿌려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는 게 인간의 개입으로 온난화를 막는 방식이 실제로 괜찮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예전에는 이제 이거는 벌써 몇 년, 한 1, 2년 전 기사인 것 같긴 한데 아, 태양의 양산, 지구의 양산의 씌우자 이 기사인가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맞아요. 지구에 네네. 양산을 씌워서 이제 지구 그 태양열을 좀 막아가지고 지구 식히자 이런 아이디어. 사실 네네. 저는요 이 지구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 전에는 이 아이디어를 보고 좀 약간 좀 웃음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이렇게 정말 양산된 이미지가 상상이 그렇죠, 되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까지 얼마나 큰 양산을 사실 씌워야 되는 것이며, 그거를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 오히려 부작용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해라고 하는 방법들이, 뭐, 효과를 측정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구공학이, 저는 근데요, 결과적으로는 제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는 지금 현재 지구 뭐 위기, 기후 위기 단계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인간이 정말 뭐 플라스틱 열심히 분리하고 이런 정도로는 해결하기 너무 힘든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술이 진화하고 빠르게 환경을 훼손시키는 속도에 비해서 인간이 하는 활동은 사실 너무 효과가 미미하니까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는 기술을 통한 지구공학을 통한 방식이 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갖고 있긴 해요. 물론 그거의 부작용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경진님은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제가 과학기술을 긍정하거나 낙관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 저는 그 말에는 대단히 공감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구온난화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고 탄소 배출은 단순한 제도나 나라 간의 규제를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 같고 아마 그렇다 보니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낙관적으로 그 지점에 있어서는 좋은 기술을 활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토론을 해볼 때는요, 아이들은 대체로 다 반대하는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음, 환경을 지켜야 돼라고 관심도 많고, 기후위기 진짜 문제라고 관심 많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이 개입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라는 의견이 정말 한 95% 이상이에요. 애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랄까 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개입했을 때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사실은 긍정 요소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다라고 느낀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경 어, 그런 이제 뭐 아이들의 의견이라던가 뭐 인간의 개입이 지구를 더 위험하게 만들 거야. 충분히 지구는 자정 능력을 갖고 있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야. 이제 이런 의견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좀 전에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일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건 사실 제 안에서 굉장히 여러 번의 이런 핑퐁 토론 질문들이 오간 후에 내린 결론인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 역시 개입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을 음.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 음, 대부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요. 음, 올해 특히나 관련해서 느꼈던 건이 두 개 정도 지금 떠올랐는데요. 중국에서 지구온난화 이거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 식히기 위해서 공기 중으로 뭔가를 이렇게 로켓 같은 어, 거를 쏴가지고 발사했나요? 오, 네네 그래서 이 비를 뿌려서 식힌다고 한 게 일단은 비가 내렸어요. 인공 그래서 강우를 내리는 네, 인공 강우 방식이었군요. 기술을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좋네. 이런 식으로 도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몇 시간 후였는지 며칠 후였는지 일반 태풍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바람 때문에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도시가 완전 초토화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보고, 아, 음, 우리가 이거 기술을 마냥 믿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한 번 더 했었고요. 음, 또, 올해 기사는 아니고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프레스가스가 한창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프레온가스가 지구온난화도 유발을 하고 오존층도 파괴를 한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규제를 했었는데요. 과학 기술로 막았다고 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 우리가 쓰지 말자고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막았던 것인데 이 프레온가스 제재는 굉장히 효과를 보았고 실제로 오존도 많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최근 기사를 보면서 기술로 무언가를 막는 그런 전자의 대응보다는 우리가 쓰지 않음으로써 회복시키는 게 훨씬 음, 더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텔레그램 규제하고 이런 얘기, 이용자 교육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 역시 사실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빠른가에 대한 음, 또 방점을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물론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게 너무 쉽거나 뭐 이러진 않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긴 연구가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효과가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어쩌면 이 80억에 가까운 인구를 훈련시켜서 정말 그렇게 지구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리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음. 더 어렵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자꾸만 기술에게 희망적인 이런 애티튜드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것만이 희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좌절적인 느낌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음, 지금 좀 전에 해봤고요. 실제로 제 어, 친구도 뭐 저도 환경에 관심 많고 하지만 저조차도 완벽하게 내가 환경을 위한 삶을 살고 있나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 그죠? 올여름만 해도 진짜 에어컨 틀지 말아야 하는데 에어컨 틀지 않고 살 수 없는 정도의 폭염을 겪었고 뭐 이러면 뭐 내가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상황이 자꾸만 생기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어쩌면 전 인류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보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뭐 혹은 없다기보다는 있지만 여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상태가 뭐 1년, 2년, 3년 뭐 지나면 지금 지구 위기라고 하는 그 1.5도씨 온도까지 도달하는 건 정말 순식간에 갈 거고 이러면은 우리가 기술이 좋아, 나빠를 음, 선택하기 이전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되는 지점이 맞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에 기대어서라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류 대명종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음, 걱정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 자녀에게는 어떤 식으로 환경 교육하고 계신가요? 혹시 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셨거나 좀 뭐 사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국소교육을 좀 기본적으로 자녀 교육의 추구를 삼고 있어서요. 그림책 보면은 정말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림책이 너무 많아요. 오, 네. 음, 단순히 뭐 북극곰에 대한 문제를 딱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음, 인간의 개발과 개입으로 인하여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들이 나와 있는 대형 어, 출판사들, 비룡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과 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해봤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다니던 서점에서 발견하고 굉장히 반가웠던 책인데 아직 한국에는 번역본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찾아봤었을 때는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 파티의 주제가 재활용 없는 생일 파티였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일회용 컵 쓰지 않고 그다음에 뭐 종이컵, 종이 접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 재활용품 없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생일 파티를 하는 아이들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너무 되게 아이들 좋다. 물론 당연히 네, 아이들이 생활적으로 뭐 분리수거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뭔가 파티라는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을 그런 식의 테마로 실제로 해보는 것도 되게 네.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오래 남겠네요, 아이들한테. 맞아요. 근데 아마 한국에는 번역본은 제가 못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단순히 책으로 접하긴 제가 했지만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생일 파티를 실제로 연다면 진짜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메모해놓고 조만간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환경 문제라는 건 우리가 뭐 책을 통해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학교도 끊임없이 그런 논의나 논쟁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제가 또 하나의 독일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다녔던 독일에 있었던 학교에서는 약 일주일간 환경 위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환경에 대한 이슈를 다뤄요. 이게 정말 좋은 건 그 일주일 동안 내내 환경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되게 효과가 오래 간다는 점이 좀 있거든요. 음. 수업이라 이게 분절된 하루하루의 그런 지식 수업이 아니라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간 매일 각각의 테마를 정해서 그렇다고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 수업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날은 뭐 이제 그게 도시락을 싸가는 문화였으니까 도시락에 뭐 재활용 쓰지 않기 이런 테마가 있고 두 번째 날은 학교에서 뭐불 끄고 생활해보기 이런 테마가 있고 뭐 셋째 날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 뭐 이렇게 음식 쓰레기 남기지 않고 음식 쓰레기 만약에 남긴다면 이 쓰레기가 얼마 정도의 양이고 이게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이벤트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린과 블루색의 옷을 다 입고 등교하겠어요, 애들이. 오,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아이들이 막 학교 앞에 다 비슷한 색깔 옷을 입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있는 장면만으로도 정말 축제 같은 느낌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환경운동이라는 걸 아이들과 같이 하는 환경운동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은 어린이들이 뭐 환경 문제 관련해서 소송을 국가에 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그렇게 물론 진중한 방식도 좋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재미있게 이벤트적으로 축제같이 접근하는 방식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정말 오래 지속 가능하게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뭐 혹시 또 환경 관련해서 던져주실 또 추가적인 뭐 질문이나 논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이런 것도 한번 환경 관련해서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좀 보신 독자분들에게 던져줄 만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진중한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축제 같은 이벤트 같은 방식. 가끔 뭐 이렇게 지구의 날 소등 행사 같은 경우에 불 잠깐 끈다고 그거 얼마나 전력 아껴지겠어요. 이런 생각 들지만서도 어린 시기에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해봤던 게 기억에는 대단히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품을 들이고 좀 몸이 고단할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마트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 잔뜩 짊어지고 다시 집에 오지 않고 장바구니를 포함하여 이런 플라스틱 어차피 집에 있는 다회 용기, 플라스틱 용기라고 음, 말하니까 또 조금 그렇지만요. 네. 다회 다회 용기에다가 용기. 음식을 담아 오거나 이런 조금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작은 이벤트들을 그냥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조금씩 해보면은 실행을 음. 해보면은 그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사실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다뤄볼 토론 주제는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가 뭐 지구공학을 잠깐 짧게 다루긴 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뭐 환경 관련된 뭐 세금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이슈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환경 관련한 시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건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즐거운 얘기 너무 나눠줘서 감사했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